대학생 때 경험이야. 드디어 끝을 맺었으니 겨우 털어놓을 수 있다. 귀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미친 인간이 무서운 이야기인데, 대학교 1학년 가을, 그날은 친구하고 한잔 먹고 막차 바로 전 전철을 타고 귀가했어. 우리 집은 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의 매일 지나는 역까지의 길 중간에는 작은 신사가 있어. 지역 사람들만 아는 아무것도 아닌 신사. 내가 살던 마을은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전철은 급행도 역에 서고 조금은 큰 주택가였어. 신사는 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아직은 역 근처였기도 했고 근처에 자전거 주차장도 있고 해서 드문드문 사람들이 지나다녔어. 그러던 중 항상 지나가던 신사 앞을 지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문득 신사 안을 보게 됐지. 정면에는 본당이 있고 우측에 작은 숲으로 되어 있어. 낮에는 건너편 도로가 보일 정도로 작은 숲이야.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숲 안에 새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무를 향해 뭔가를 휘두르는 동작을 하는 게 언뜻 보였어. 이 시점에서는 성별조차 알 수 없었지. 순식간이었어도 나는 대충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 축시의 참배, 즉 저주의 지푸라기 인형. 나중에 조사해 볼 때까지는 지푸라기 인형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나도 알고 있는 건 저주를 거는 동안 절대로 누가 보면 안 된다 라는 조건. 그리고 누가 본다면 저주가 본인에게 되돌아오니까 본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 이건 속설이긴 해도 들어본 역사가 있으니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얼어붙더라. 저주를 거는 행위보다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저주한다는 인간의 원념을 직접 본 느낌이 들어 그게 무서웠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까지 뭔가 나쁜 기운에 휩싸이는 느낌이 들었어.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바로 돌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걸었어. 신사를 지나 100m 정도 직진해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봤지. 그러자 소복 차림의 뭔가가 신사 그림자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 순간 나는 됐다 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걸 안 거야.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여자일 거라 생각했어.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나는 교차로를 지나 그대로 200m 정도를 계속해서 직진했어. 그 사이 가끔씩 뒤를 돌아봤는데 소복의 여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를 미행하고 있었어. 걸음걸이가 너무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여자가 가끔가다 전신주나 쓰레기 더미 뒤에 숨는데 그게 너무 티가 나서 더더욱 섬뜩했어. 200m 정도 쭉 뻗은 길을 가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육교가 나오고, 그 육교를 건너면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나와. 직진하던 중 몇 번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여자가 사라졌더라고. 어디 숨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왠지 알게 됐어. 실은 그 200m 정도 되는 직진길에는 중간에 갈림길이 있어. 갈라진 길은 엄청 좁은 길로 주택가가 펼쳐져 있지만 그대로 계속 걸으면 다시 내가 가는 길과 만나. 럭비볼 같은 느낌이랄까? 여자는 갈림길로 앞서가려는 거다 라고 생각해 달리기 시작했고, 합류 지점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자 아까까지는 100m 가까이 떨어져 있던 여자가 벌써 5m 뒤까지 쫓아오는 거야. 나를 보자마자 하면서 괴성을 지르더니 쫓아왔어. 여자는 오른손에 작은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표정은 잘 기억이 안 나. 여하튼 꼭 죽이겠다는 형상이었던 것만
기억나. 그때는 진심 지리고 말았어. 내가 목표물이 돼서 단지 위해를 가하려는 아기가 향해 오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육교를 뛰어올랐어. 상대는 아줌마고 나는 대학생인데다 남자니 도망치는 건 간단했어. 하지만 이대로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돼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편의점으로 뛰어들었어. 잠시 후 여자가 편의점 맞은편 길로 왔어. 우뚝 서서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진열대에 숨어서 어떡할까 생각했어.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찰을 불러. 조금 지나니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자는 도망치기 시작했어. 나는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날은 끝이 났어.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 경찰에선 여자는 다른 건으로 잡혔다고 해. 다만 그냥 미친 여자로 보여서 체포는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 여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어. 나는 속으로 안심했어. 책임질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건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일단은 끝. 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야기는 계속됐어. 그런 사건이 있은 지 2년 후 대학 3학년이 됐을 때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돼. 솔직히 사건에 대한 건 거의 잊었었거든. 여자가 정신병원에 갇혔다고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았던 것도 있다고 봐. 어느 날 나는 알바로 밤근무를 하고 돌아가고 있었어. 집 쪽 역에는 개찰구가 딱 한 군데밖에는 없어.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택가라 사람들이 꽤 많이 내리거든. 그날은 밤 10시 정도였다고 봐. 아무 생각 없이 개찰구로 다가가는데 나오자마자 뭔가 이상한 사람 그림자가 있었어. 인파로 인해 잘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개찰구에서 나온 사람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이상한 인간이네, 기분 나쁘게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 틈에 섞여서 개찰구를 나왔어. 그 순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 도라에몽이 큼직하게 그려진 셔츠를 입고 밑에는 냄새가 날 것만 같은 더러운 긴 치마. 눈이 마주친 걸 약간 후회하긴 했지만 여자도 나를 빤히 쳐다보니까 조금 화가 치밀어 올라 같이 째려봤어. 그러자 여자는 입을 옆으로 찢으면서 엄청나게 징그러운 웃음을 돌려주는 거야. 눈은 초점이 없었어. 우와, 너. 속으로 욕을 하며 옆을 지나치려고 한 그 순간 여자가 하고 웃으면서 나를 따라오려고 했어. 거기다 그때 당했던 거 돌려주러 왔어. 라고 말했어.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내 팔을 잡는 거야. 당연히 도망치려면 칠 수 있었지만 왠지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여 억지로 뿌리칠 수가 없었다니까. 여자는 있잖아, 당신을 계속 기다렸으니까 저기서 잠깐 얘기 좀 해. 라고 말했어. 나는 에? 나한테 용무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 밀려나와 개찰구 오른쪽에 있는 벤치에 둘이 앉았지. 솔직히 적당히 하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어. 이런 여자는 난 몰랐거든. 그리고 상대는 아줌마야.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도망칠 수도 있잖아. 벤치에 앉은 뒤에 그냥 평범한 대화가 시작됐어. 몇 살이야? 19인데요. 물론 거짓말이었지. 이름은? 후나키 카즈오요. 이것도 거짓말. 어디 살아? 뭐 근방에 살아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럼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여자는
기다려, 카즈오군. 그때 거 돌려주러 왔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거라는 게 뭐냐고. 아니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때 거라는 게 뭐냐고요. 하고 강한 토로 말했어. 그러면서 억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자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기다려. 죽여버린다. 라고만 말했어. 아까까지 여자의 미소는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진심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구 무서워지는 거지. 그러더니 여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엌칼을 꺼냈어. 내 팔을 꼭 붙잡고 말이야. 이때 나는 2년 전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어. 아마도 위해만을 가하려는 순수한 악의를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일 거야. 나는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운데도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이 미친 아줌마야 라고 쏘아붙이고는 억지로 손을 뿌리쳤어. 그리고 그 자리를 떴어. 위세있게 허풍을 떨었어도 실제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꼴뿐인 거였지. 그 순간 여자는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생각이 났어. 그 아줌마가 2년 전 그 소복의 여자라는 게. 그날은 소복도 아니었고 애초에 나는 아줌마의 목소리도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모습을 볼 때까지 깨닫지 못한 거야. 무슨 일이냐는 느낌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니었어. 엄청 다행이었던 게 그 역은 출구를 나가자마자 파출소가 있어. 바로 파출소로 뛰어들었지. 여자는 그런데도 쫓아오더니 말리려는 경찰관에게 덤벼드는 거야. 역시나 경찰관은 쓱 피하더니 그 자리에서 여자를 붙잡았어. 결국 그 뒤로 여자와 관계될 일은 없었지. 좁은 파출소라서 카즈오군을 내놔. 라는 소리는 들렸지만 나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했어. 경찰은 친절히 내 얘기를 들어주고 대학생이 된 나는 울먹였어. 아마 안도감 때문이었을 거야. 여자는 그 후로도 계속 파출소에 잡혀있던 것 같았는데 나는 비교적 바로 귀가할 수 있었어. 당연하겠지만 2년 전 사건도 모두 말했지. 나 자신도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다지 무서운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야. 후일담이 있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여자는 이번에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갱생시설? 뭐 그런 종류에 갇히게 되었대. 갱생시설이니까 멀쩡해졌다고 간주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듯. 어떤 의미론 이것도 무서워. 사회 부적응자를 격리하는 거니까.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서 나는 여자에 대해 가여운 생각이 들게 됐어. 아마 그 여자도 아무 의미도 없이 지푸라기 인형의 저주를 하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고 뭔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겠지 싶었어. 하지만 어쨌든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그 아줌마는 갱생시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더라. 이걸로 이 사건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귀신으로 변해서 나온다면 끝난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이번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마음속에서 뿜어나오는 깊은 악의에 내가 목표물이 되었다는 일. 무슨 싸움 같은 게 아니잖아. 자기에게 진심으로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